네,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지요. 103회 전국체전. 어제 13일을 끝으로 성대하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스타급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고요. 또 교통체증, 또 통제 등으로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에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더욱더 응원을 해줘야 할 경기들이 많습니다. 직접 경기장 찾아보시죠.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이 주목한 뉴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5위는 처음인데요. 울산 소방본부가 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음압 구급차 2대를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음압 구급차는 감염병 환자 이송에 특화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구급차인데요. 울산 소방본부는 올해 처음 음압 구급차를 도입한 데 이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울산의 모든 소방서에 이 음압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거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 2009년 전통시장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울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가운데 20% 이상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 지역 39개 전통시장 가운데 12개 시장은 가맹률이 50% 미만에 그쳤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3위는 관광택시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을 찾는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택시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관광택시는 여행일 3일 전까지 울산 관광택시 앱이나 울산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고요. 기본 4시간에 8만 원, 8시간 16만 원으로 요금의 절반을 울산시가 부담한다고 하니까요. 대중교통에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나 초행길 운전에 대한 걱정 없이 울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입니다. 지난 7일 울산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횡단보도에 쓰러진 남학생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여고생과 버스기사, 그리고 버스기사가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준 승객들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이 보여서 남학생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네요. 울산 정말 마음 따뜻한 도시입니다. 끝으로 1위는 또 다른 위기입니다.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의 불황으로 동구 지역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말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조선업이 최근 들어 이딴 수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되살아난 조선업,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건 좀 울산에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울산 경제에 뭐 자동차, 화학이 있다면 또 중공업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공업이 울산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불황인 때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또 수주가 많이 된다 이런 뉴스도 접했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당시에 뭐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원룸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더불어서 뭐 식당들은 물론이고 다들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014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유가가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 손실이 2015년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이 이때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울산을 떠났던 근로자가 3만 5천 명 정도 3만 5천 명. 예, 되고요. 협력사들도 줄도산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동구 경제가 큰 침체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불안정한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동구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네. 이제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업 경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제 다시 살아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2018년이 지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3번 정도 재연장을 하면서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 말이면 이제 위기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 숫자로 뭐 3만 5천 명이 빠졌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게 어떤 사람은 또 가장이고 한 3명, 4명 되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 뭐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외부로 빠져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직업을 잃는다는 문제가.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했는데 3번이나 재연장을 했다. 네네네.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근로자 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네네. 2013년에는 6만 명을 넘었던 근로자 수가요. 네. 대규모로 구조조정이 된 이후로는 3만 8천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 해서 4만 6천 명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더 이상 나빠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러게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좋아질 것도 아니네요. 지금 6만을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재연장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최대 3회 연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 창출이 많이 됐냐 이 문제가 좀 중요한데 통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고용 위기 말씀했지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사업주에다가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네. 이제 촉진 장려금 그리고 산재 보험 납부를 또 유예해주기도 하고요. 예. 또 실직자의 재취업 훈련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지원으로 이제 고용 상이 나아졌나를 살펴보면 네. 사실 고용 지표는 최악은 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고용 상황을 보면은 회복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군산이 저희랑 좀 비슷해요. 자,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업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중국이나 어디 외국에다 줬던 수주들이 우리나라로 온다. 네네. 라는 건 좀 희망 있는 얘기예요. 네,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수주를 많이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3분기부터 아무래도 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흑자 행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일감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기술. 네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이 많이 이제 대량의 네. 수주를 따왔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 사실 건조 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에 어느 정도 인력이 부족하면요, 이게 2014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이요. 국내 조선 업계를 다 통틀어서요.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하반기에만 한 10,000명 가까이 음. 이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올해 이제 한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네. 내년 상반기도 한 1,8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사실은 노동 집약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들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너무 고되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쭤보니까 네. 이게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여름에 그 더운 데서 그 뭐 불똥 튀기고 막 이럴까 봐 막 그 방호복 같은 거 입고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조선업이 불황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임금하고 처우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기가 조금 힘든 그런 일은 상황이 고되고 됐습니다. 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네, 누가 네, 이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임금은 한계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와서 하려고 그러면 뭐 가족들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와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죠. 근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요.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서 이제 부족한 인력을 좀 채우겠다라는 외국인? 네,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에 불은 뭐 꺼야죠. 꽃은 이거 수주받은 게 있겠지만, 있으니까.
입니다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또 숙련된 인력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신규 인력도 필요하고 숙련공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구조가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협력업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저임금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랑의 어떤 문제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임금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말고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어야 되겠는데. 네,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뭡니까?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지가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를 좀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울산이 더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울산을 찾아올 것이다라는 네. 게 이 노동복지기금의 네.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반대를 한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성사가 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상 이 몇 가지 문제에 이렇게 닥치고 나니까 이 동구의 위기는 곧 울산의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일자리가 있어서 더 많은 이들이 와서 이렇게 유입돼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울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앙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요, 울산은 참 정의로운 분들도 많이 있고 남이 어려우면 뛰어가서 도와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폐소생술로 한 생명을 구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어떤 남학생 구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버스 기사분이 승객을 태우려고 이제 정류소에 이제 잠시 이제 버스를 정차해서 네. 이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여성분이 급하게 이제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탔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남학생이 좀 길가에 좀 쓰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학생 하나 쓰러져 있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기사분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남학생에게 뛰어갔고요. 네. 갔더니 이제 다행히 한 여학생이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또 거기서 여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있었고 이제 이어서 기사분이 이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남학생 의식이 좀 돌아왔다. 저 사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오, 이거 여학생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도로에서 이 장면이에요. 아파트 단지 앞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님이 이렇게 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뒤로? 자세한 얘기는요. 당시 그 심폐소생술을 했던 네. 928번 버스 기사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그 뭐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잠깐 망설인 부분은 사실인데 먼저 타고 계셨던 이제 손님분께서 사람이 문제지 뭐 차가 문제냐, 기사님 이거 우리 사람 하나 살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굴의 의지가 저도 모르게 제 자신한테 이렇게 생겨서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아이고, 버스 기사님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팔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구나. 많은 시민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네. 네, 이제 다행히 네. 이제 의식이 회복이 된 거고요. 이때 기사분이 이제 버스 기사로 일하기 전에 사실은 병원 응급실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기적이라니까요. 예. 야, 응급실 직원으로 일했던 분이 네. 이건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남부 소방서가요. 네. 그 여학생 김은빈 씨하고요. 또 운전기사 엄원섭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야, 든든합니다. 928번 버스. 돌아가더라도 이거 한번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예. 자, 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서로가 도와서 또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학생도 정말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